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도박 혐의로 체포되는 등 지방의원의 범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행자 주의보까지 내릴 정도여서 특히 노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옥마을이 상업화되면서 기존 거주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주하기도 떠나기도 어려운 한옥마을 주민들의 호소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현직 시의원이 설립 자체가 불법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도박 현장에서 붙잡히는 등 지방의원들의 범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정읍의 한 병원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입니다. 경찰은 정읍시의회 A모 의원과 29살 아들이 이 병원을 실제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인 의사들을 고용해 원장으로 앉힌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편취해왔다는 겁니다. 전 그 원장님이 신분자이고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직원들 급여를 빌리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진 것 같긴 한데 해당 시의원은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을 뿐 병원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고 우리는 임대료를 받아요. 지금 원장이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경찰은 A 의원과 의사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김제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로 김제시의회 B모 의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의원은 지난달에도 술을 마시고 부인과 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보행자 안전 공간이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최근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안전시설부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정읍 시기동의 한 교차로. 시내버스 한 대가 오른쪽 좁은 길로 방향을 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차에 치인 44살 조모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된 사고입니다. 버스 기사는 사고 전에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시민들은 신호등과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신림바닥 매끄신나 사고가 얘가 말도 못해 이거. 뭔 조치를 세워줘야지 신호등을 어떻게 피하고 한다든가 해야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도내에서 보행자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우회전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많고 가로등이 적어 해가 지면 깜깜해지는 농촌 지역도 사고에 취약합니다. 경찰은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 경계 표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골은 더 어둡기 때문에 반드시 밝은 옷을 입고 활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최근 스마트폰 게임인 포켓몬고가 인기를 끌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1년 전 정부의 느닷없는 개성공단 폐쇄로 도내 기업 6곳도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일부는 해외 진출로 활로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공단 가동 재개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부터 개성공단에서 덧신을 만들었던 이 기업은 지난해 개성공단이 전격 폐쇄된 이후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이 일시 가동 중단됐을 때 불길한 예감에 베트남 공장을 수소문해 놓은 것이 그나마 공단 폐쇄의 충격을 줄일 수 있었지만 전에 없던 자금 압박을 겪게 됐습니다. 저희가 개성공단 피해로 인해서 돈을 많이 빌렸잖아요.
그 돈 다 쓰고도 지금 모자라는 건데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손해본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정부가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을 해줬지만 설비와 원부자재, 완제품 손해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철수한 도내 기업은 7곳. 이들 기업들의 피해 신고액은 1,000만 달러를 넘는데 대부분 개성공장을 대체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철수한 125개 업체 가운데 약 70%는 개성 가는 길이 다시 열리면 공장을 재가동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개성공단 문제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일정한 국민적 합의와 다시는 폐쇄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기업들은 받고 싶어 해요. 누구도 예상 못한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최순실 개입설까지 등장했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돼 있는 상황.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경협이라는 측면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배움의 꿈을 60년 만에 이룬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있습니다. 75살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정태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주 산골 마을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 졸업장을 받기 위해 한 줄로 선 앳된 학생들 사이로 교장 선생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올해 75살인 최병용 할아버지. 최 할아버지는 60여 년 전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학업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못 다니는 것이 굉장히 한이었었어요, 사실. 우리 형님들은 다 고등학교 나왔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가정이 아주 참 안 좋았었어요. 6년 전 마을의 유일한 중학교가 정원 부족으로 학급을 줄인다는 얘기를 들은 최 할아버지는 비슷한 처지에 있던 동네 지인들 4명과 함께 다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동기생 지인들은 모두 중도 탈락했고 가장 연장자인 최 할아버지만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두 시간 앉아있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결석도 안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2번 결석을 했다고 그래요. 1년간 삼촌뻘 학생을 지도해야 했던 담임 선생님은 성적을 뺀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성적은 아니지만 모범생이시죠. 항상 학생들 보살펴 주시고 또 다니면 제 입장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손자보다도 어린 동급생들과 6년을 부대끼며 졸업장을 손에 쥔 최 할아버지. 마지막 학급 종례를 마치고도 친구들에게 대입 수능을 물어보며 또 다른 도전을 꿈꿨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토정보공사는 올 초 공채에서 지역 채용이 7%에 그쳐 자체 목표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역 대학과 연계해 측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또 지역 인재 채용 목표도 기존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권역별 채용 방식으로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합니다. 농협은행은 올 상반기 학력이나 연령, 전공,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2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특히 이번 채용은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해 출신 학교 소재지나 현 주소지 권역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인재 취업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간 1,000만 관광객을 바라보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 외형적인 성장 못지않게 그늘도 짙습니다. 조성 취지를 무색해 하는 과도한 상업화 논란이 대표적인데 규제도 강해지면서 갈등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가장 번화가에 20년 넘게 터를 잡고 사는 성옥희 씨. 상업시설이 점점 늘어 이 구역에선 유일한 가정집입니다. 관광객들과 상점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 정도인데 관광객들이 상점으로 오해하고 불쑥 들어오는 경우도 잦습니다. 집 앞에 담배 피우지
노상방뇨, 밤에 문 열고 막 푹푹 들어오고 아무튼 제가 불편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성 씨는 음식점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법이 강화돼 상업행위 허가가 까다로워진 겁니다. 규정상 전통문화지구에서 소매점을 하려면 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에 있어야 하고 또 소유한 땅이 그 도로에서 6m 이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식당을 하려면 8m 이상으로 규정이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성 씨의 땅은 도로와 접해 있는 너비가 3m에 불과합니다. 다 주변에서 상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저희 집 하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개인적인 피해가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주시는 2011년 이전에 허가가 난 곳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같은 한옥마을 안에 있지만 성 씨 집 맞은편은 한옥마을로 속해 있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역별로 규제가 달라서 주민 민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돼 있고 그 전에 이제 보통은 골목 안에 허가가 나 있는 것은 그 전에 이런 규정이 생기기 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한옥마을에 남아있는 가정집은 모두 570동. 늘어나는 상업화 속에 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주민들의 속만 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익산시 인화동의 한 퇴폐 휴게텔에서 상의를 벗고 잠들어 있던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이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이는 업주에게 돈을 줬지만 잠이 들어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A경이를 업무에서 배제한 채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전라북도가 들고 나온 전북목 찾기 움직임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약과 정책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 아침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인사와 정책, 각종 국가사업 등에서 호남 속의 전북 차별 실태를 살펴보고 전북목 찾기의 필요성과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복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시 의원과 의회 참석 공무원들이 한복 차림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한복 진흥조례를 제정해 둘째, 넷째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정하고 한복 착용 시 경기 전 입장료 5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임용되는 전라북도 중등교원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2,500여 명이 응시한 중등교원 선발 전형을 통해 국어 14명과 수학 18명 등 224명을 선발했습니다. 전라북도 해외연수 초등학생 선발이 올해부터 토셀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이 시험을 없애고 성장평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라북도는 교육방송이 주관하는 토셀 시험 성적으로 영어권 연수생 28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MBC 특집 다큐 마음챙김과 라디오 2시 만세가 전북 PD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음챙김은 내면을 성찰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며 2시 만세는 청취자와 함께 호흡하는 라디오의 특성을 잘 살린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주부터 3월 말까지 재난 위험이 우려되는 18,000여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안전대진단에서는 86건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의견이 제시됐으며 현재 도내에는 62곳의 재난위험 등급 건축물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탈당자 복당을 추진하면서 국민의당과 신경전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대선 국면이 조성되면서 국민의당 창당 때 탈당했던 기초의원이나 당원들의 복당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최근 남원 순창 지역 기초의원 입당은 물론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이 늘었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